안녕하세요. 스프링 러너입니다. 린 에센스 오브 스프링 강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프링 러너는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트레이닝 팀입니다. 지난 2019년에 만들어져 워크숍 형식의 트레이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스프링 러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springrunner.dev URL로 접속해 봐주세요. 스프링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방금 읽어드린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 레퍼런스의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는 스프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잘 담겨 있습니다. 스프링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가 복잡하고 실수하기 쉬운 저수준의 기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 즉 비즈니스 로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스프링을 사용해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란 무척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어려운 배경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함과 수많은 사용자와 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약 조건과 요구사항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루기 어렵고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가 쉬우며 들인 노력과 시간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놓고 봐도 만만치 않은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니 복잡함이 몇 배로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의 복잡함을 다루기 위한 스프링의 전략은 비즈니스 로직을 다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코드와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처리하는 코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얽혀있던 두 가지 복잡함을 분리하고 각각의 복잡함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포조와 함께 제어의 역전, 의존관계주의, 그리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와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객체 지향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객체 지향적인 특성을 잘 살린 설계는 상속과 다형성, 위임을 포함해서 많은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과 설계 기법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코드에 침범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설계를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코드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잡하고 자주 변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도 손쉽게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삼각형 그림은 과거 스프링 소스의 CTO였던 아드리안 콜리어가 스프링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스프링의 핵심 개발자들은 스프링의 핵심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능을 포조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 보안, 메일, 메시징, 캐시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포조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말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처리하는 코드를 포조와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포조에 제공하기 위해 제어의 역전과 의존관계 주입,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와 같은 가능 기술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스프링의 기술과 전략은 객체 지향이라는 자바 언어가 가진 강력한 도구를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단지 거들 뿐입니다. 현장의 업무를 잘 지원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객체 지향 기술을 잘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는 개발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체 지향 분석과 함께 설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바 언어와 JVM 플랫폼, 그리고 JDK API의 사용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객체 지향 기술의 선구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디자인 패턴과 아키텍처 패턴,
좀 더 나은 코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설계 원칙과 리팩토링 기술 또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스프링만 적용한다고 해서 복잡함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프링은 개발자들이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기술보다는 이러한 객체지향적인 설계와 개발의 원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스프링이 제공하는 기술과 프레임워크 API 및 확장 지점은 그것을 이용하는 코드가 자연스럽게 객체지향적인 설계 원리를 따라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좋은 코드와 좋은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코드가 나쁜 코드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스프링이 오랫동안 많은 개발자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 강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기술이자 핵심 개발 원칙인 제어의 역정과 의존관계 주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스프링의 핵심 기술인 관전지향 프로그래밍,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를 학습합니다. 여기 순수 자바로 작성된 콘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잘 동작하고 있지만 코드에서 나쁜 악취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도 해야 합니다. 강의 과정에서 이 콘솔 애플리케이션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리팩토링을 통해 점진적으로 코드를 개선해 볼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인 제가 코드 개선의 목적 그리고 기반 지식을 설명하고 라이브 코딩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가이드 러너를 따라 해당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실행,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프링의 핵심 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설계 원칙과 디자인 패턴을 배우고 이를 응용해서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이 강의는 섹션 0부터 22까지 총 2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섹션 0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자바와 스프링을 소개하고 스프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함을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학습 시 사용할 예제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섹션 1부터 4까지는 관심사의 분리를 바탕으로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념을 활용해 코드를 개선을 해볼 것입니다. 동시에 자바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JUnit에 대해 알아보고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코드를 바탕으로 제어의 역정과 의존관계 주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섹션 5부터 10까지는 스프링의 IOC 컨테이너와 함께 빈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테스트 컨텍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고 테스트 코드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로깅 프레임워크인 SLF4J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섹션 11부터 14까지는 스프링의 핵심 기술인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를 학습하고 스프링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추상화를 코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섹션 15부터 20까지는 관전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코드를 작성하며 이해하고 스프링이 지원하는 프록시 기반 관전지향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코드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섹션 21에서는 국제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로케일에 따라 다국어를 처리하는 방법을 코드로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션인 22에서는 강의에서 학습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강의 이후에 무엇을 더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대상은 스프링 학습을 시작하려는 분들이거나 스프링의 핵심 기술인 제어의 역정과 의존관계 주입, 관전지향 프로그래밍과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 또는 스프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지식으로는 자바 언어의 특징과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환경으로 자바 SE 11과 자바 2의 8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5.x 버전을 사용을 하며 빌드 도구로 그레이디를 사용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IDE로 스프링 트러블슈트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개발자 중 백견이 불여일타라는 말을 부르짖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쳐보는 게 낫다는 뜻인데요.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대부분의 코드를 직접 한 땀 한 땀 코드로 작성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기술이자 핵심 개발 원칙인 제외 역정과 의존관계 주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스프링 IOC 컨테이너와 빈, 관전지향 프로그래밍, 이식 가능한 서비스 초상화를 도입해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경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코딩하며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